철학저택이 선인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불행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객체이자 독립된 인격체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본성을 바꾸는 일은 손으로 바위산을 옮기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고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견해 차이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직접 깨닫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내가 들은 말이 너무 어리석어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희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은 본래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한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눈길이 가는 것 정도의 찰나의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사람은 자신의 흥미를 끌만한 정보가 아니라면 남들의 이야기는 쉽게 무시한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부끄럽거나 민망한 순간조차도 사람들은 제 갈 길 말고는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은 크기로 다른 사람을 본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그릇이 매우 좁은 경우 넓은 그릇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둘 사이에는 아무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그릇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그릇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믿는 척하고 믿지 않는 척하라. 만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그것을 믿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그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 곧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상대방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피할 것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습고 어리석으며 천한 짓이다. 분노나 미움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상대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상대의 나쁜 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가능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본성을 기억해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다. 단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나쁜 면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고생해서 벌었던 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 단점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순간에 그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눈뜨고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남의 단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되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먼저 대응하라. 인간은 저마다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할 때 가면을 쓰는 법이다. 사람에게 꼬리를 치지 않을 정도로 나쁜 개는 없다는 이탈리아의 격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가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거부하지 말되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하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가장 멋있고 이쁜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 가면을 스스로 벗기 전까지는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친구의 우정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친구의 우정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내가 최근에 겪은 불행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 친구의 얼굴은 진심 어린 슬픔으로 가득하거나 반대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은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을 보면서 종종 기쁨을 느낀다는 말처럼 악마의 웃음을 짓기도 한다. 사실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친한 친구가 최근에 일어난 자신의 큰 불행을 호소하거나 약점을 고백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다. 내 고민이나 불행을 이야기했을 때의 친구의 반응을 보라. 그의 말과 표정이 우정이다. 예의 바른 태도가 가장 싸게 먹힌다. 예의 바른 몸가짐이란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암암리에 합의한 것이다.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인해 서로의 도덕적, 지적 빈약함은 폭로되지 않고 이익만 남게 된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은 현명한 행위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예의 바른 몸가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을 절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것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것은 분별 있는 행위다. 아무리 친해도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라. 우리는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비밀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때와 장소에 따라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자에는 허영심이, 후자에는 현명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쪽을 선택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실을 다루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부정과 거부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수많은 독설에도 불구하고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로 매도했지만 그는 매서운 인간 현실에 맞대어 명랑하고 건강한 인간상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그의 철학은 머리맡에 두고두고 듣고 읽기에 좋습니다. 내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 공간, 철학저택이 선인들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불행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객체이자 독립된 인격체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본성을 바꾸는 일은 손으로 바위산을 옮기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고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견해 차이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직접 깨닫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내가 들은 말이 너무 어리석어서 화가 난다면 그 상황을 단순히 희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은 본래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한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눈길이 가는 것 정도의 찰나의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사람은 자신의 흥미를 끌만한 정보가 아니라면 남들의 이야기는 쉽게 무시한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부끄럽거나 민망한 순간조차도 사람들은 제 갈 길 말고는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은 크기로 다른 사람을 본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그릇이 매우 좁은 경우 넓은 그릇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둘 사이에는 아무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그릇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그릇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믿는 척하고 믿지 않는 척하라. 만일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그것을 믿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그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 곧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척하는 것이 좋다. 그럼 상대방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피할 것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습고 어리석으며 천한 짓이다. 분노나 미움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상대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상대의 나쁜 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가능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본성을 기억해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다. 단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나쁜 면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고생해서 벌었던 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 단점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순간에 그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눈뜨고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남의 단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되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먼저 대응하라. 인간은 저마다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할 때 가면을 쓰는 법이다. 사람에게 꼬리를 치지 않을 정도로 나쁜 개는 없다는 이탈리아의 격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가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거부하지 말되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하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가장 멋있고 이쁜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 가면을 스스로 벗기 전까지는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친구의 우정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친구의 우정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내가 최근에 겪은 불행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 친구의 얼굴은 진심 어린 슬픔으로 가득하거나 반대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은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을 보면서 종종 기쁨을 느낀다는 말처럼 악마의 웃음을 짓기도 한다. 사실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친한 친구가 최근에 일어난 자신의 큰 불행을 호소하거나 약점을 고백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다. 내 고민이나 불행을 이야기했을 때의 친구의 반응을 보라. 그의 말과 표정이 우정이다. 예의 바른 태도가 가장 싸게 먹힌다. 예의 바른 몸가짐이란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암암리에 합의한 것이다.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인해 서로의 도덕적, 지적 빈약함은 폭로되지 않고 이익만 남게 된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은 현명한 행위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예의 바른 몸가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따라서 예의 바른 몸가짐을 절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것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것은 분별 있는 행위다. 아무리 친해도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라. 우리는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비밀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때와 장소에 따라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자에는 허영심이, 후자에는 현명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쪽을 선택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현실을 다루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부정과 거부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수많은 독설에도 불구하고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로 매도했지만 그는 매서운 인간 현실에 맞대어 명랑하고 건강한 인간상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그의 철학은 머리맡에 두고두고 듣고 읽기에 좋습니다. 내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